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수학 3주차 마지막 시간 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상가함수 하면 뭐가 됩니까? 각이 필요하죠. 각을 가지고 각을 정의역으로 하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상가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처음에 정의되고 시작하는지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죠? 상가함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이번 시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상가함수. 자, 이 상각에다가 함수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각을 뭡니까? 각을 어떤 그죠? 정의역으로 해서 나타내는 함수를 상가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가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죠? 어떤 규칙, 덧셈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을 표시할 때, 그죠? 각을 표시할 때, 수평안 있잖아, 그죠? 요 5점을, 이제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 생각하면 되겠죠? 요 못 칠해진 요 옷,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흔히 말하면 X축하고 비슷한 요거 있잖아, 그죠? 요 어떤 고정된 요 선 있잖아, 그죠? 요 선을, 시초선이랍니다. 시초선이라고 요것을,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요 사이의 어떤 그 크기 있잖아요. 요걸 회전장이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할 때 반시계 방향의 각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 즉 말해서 각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을 양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을 음의 각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것은 왜 정의했냐니까 그냥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따로 정하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시계 방향을 양으로 하고 싶다. 반시계 방향 음을 하고 싶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한 뭡니까? 결과들을 볼 때 반대로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뭡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뭡니까? 나온, 것을 따르면은 다른 책을 볼 때도 그죠? 또 편하게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양음이라는 건 아니고 처음에 그죠? 이렇게 양의 강하고 음의 강을 이렇게 정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 우리가 주로 북반구에서 보면 그죠? 지구가 뭡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은 과학적인 어떤 과학자들이 북반구 쪽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각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을 양의 각, 시계 방향을 음의 각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뭡니까? 그냥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렇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만약에 이해하시면은 다른 책을 보실 때 양음은 그죠?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모든 책들이 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장이니까 여기서부터 그죠? 이렇게 회전할 때 요 사이에 각이 있잖아요. 그죠? 요 각을 이제 우리가 그 표시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50도 요 사이에 각 벌어진 정도 있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재는 건데 요 각을 잴 때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호도법하고 60분법이 있는데 우리가 표시하는 요거는 60분법이죠. 60분법입니다. 60분법이죠. 60분법은 뭐냐니까 여기 수직이죠. 수직을 뭡니까? 균등분해합니다. 90등분. 균등하게 90등분해서 1등분을 1도라 정의한 각을 뭡니까?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직을 기준해서 딱 수직일 때 여기 그죠? 똑같은 등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등분하면은
요 하나를 뭡니까? 1도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수평은 뭐가 됩니까? 수직이 곱하기 2니까 그죠? 180도가 되겠죠. 이 이제 수직이 이제 90도니까 요걸 뭡니까? 90개를 똑같이 나누어서 하나의 각을 1도라고 이렇게 정했으니까 수평은 180도, 요거 수직은 90도 이렇게 정의되겠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50도입니다. 그죠? 50도라는 건 이제 이해되죠? 요 수직에 대해서 그죠? 1도가 50만큼 가게 되겠죠. 이제 50도입니다. 이것을 표시할 때 자, 요렇게 하면 50도인데 그죠? 한 바퀴 돌았어도 50도가 되고 두 바퀴 돌아서 세 바퀴 돌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360도 곱하기 1 해서 요 50도에다가 요 각을 뭡니까?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더 플러스 합니다. 즉 360도 더하기 50 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 각도 우리가 뭡니까? 사실은 각은 50도지만은 한 바퀴 돌아간 거하고 한 바퀴 돌지 않은 거하고는 뭡니까?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두 바퀴 돌았죠. 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가지고 50만큼 가죠. 그러면 360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50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은 음이라 그랬으니까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여기서 뭐가 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았죠.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50 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바퀴 돈 각에다가 더하기 50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각이 그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360도 두 바퀴 되거나 그죠? 요것은 반시계 방향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해서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니까 그죠? 여기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고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죠? 두 바퀴 돌 사이에서 이제 플러스 50 하면은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각은 마이너스 670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싶은 내용은 410도나 770도나 670도나 평면상에 이렇게 뭡니까? 그림을 그리면 같은 50도를 표시합니다. 하지만은 뭡니까? 그 수치적으로 표시할 때는 수학적으로는 그 크기를 뭡니까? 다르게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에서 어떤 알파만큼 간 이라는 각 표시를 뭐라고 하냐니까 일반각이라고 부른다. 각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답니까? 한 바퀴 도나 두 바퀴 도나 각은 뭐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한 바퀴 돌아도 360도, 두 바퀴 돌아도 360도. 뭐 각 모양은 똑같아 아닙니까? 그래서 모양이 똑같지만은 그래 버리면 나중에 그죠? 이런 전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바퀴까지 그죠? 구분해서 표시된 각을 일반각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각을 표시할 때, 자, 다음 가지 두 가지로 표시될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일반각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이 각은 뭐가 됩니까? 360도 곱하기 n, 요거는 어차피 그죠? 뭐 일반각에서는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할 때는 없어도 되는 각이죠.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50 이거죠.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50이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시계 방향 같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면 반시계 방향 같으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310도가 되겠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방향이므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음의 각이죠.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죠. 요거는 반시계이므로 이거는 양의 각이죠. 그래서 각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같은 각이지만 두 가지를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각을 표시할 때 요래 마이너스 50이니까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50이라고 표시해야 되겠고 이 각 표시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360n 곱하기 310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래서 같은 각에 대해서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같은 각에 대해 일반각 표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맞죠? 같은 각에 대해서 각은 이제 요 각에 대해서 그죠? 표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도 표시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호도법이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자, 호도법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죠? 자, 호도법은 정의라는 것은 이런 반지름이 R인데 대해서, 그죠? 여기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입니다. 그죠? 그럼 요것이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쭉 가다가 호의 길이가, 요 호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호의 길이가 R 되는 경우 있겠죠? L이 뭐가 됩니까? R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물론 R보다 클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길이가 R 될 때 요 벌어진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1라디안. 그러니까 호도법이 요 1라디안 RAD라고 이렇게 하죠. 1라디안 이렇게. 1라디안으로 정의되는 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쭉쭉쭉 가면서 그죠? 여기 이제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이라는 것은 요 뭡니까? 축이죠. 요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요 호의 길이가 그죠?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하고 같아지는 뭡니까?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요 벌어진 각을 이제 그죠?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L이 R일 때 세타가 1되죠. 크기를 뭡니까? 측정하는 방식을 호도법이란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이고 RAD 또는 라디안이라고 이른다. 그러면 이제 1라디안하고 그죠? 1호도법의 이제 각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이거는 60분법이죠. 이거는 60분법이 됩니다. 60도인 호의 길이를 다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60도. 자, 그래서 60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는 다음과 같고, 그래서 라디안 각도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니까, 그죠? 우리가 호의 길이는, 원 한 바퀴는 2파이 R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R입니다. 그죠? 여기 한 바퀴 돌 때는 얼마죠? 360도 아닙니까? 호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전체 2파이 R 되겠죠. 그래서 이러면 되죠. 2파이 R 대 360도는 60도일 때 호의 길이잖아. 그죠? 여기 60도일 때 호의 길이 L이잖아. 그죠? 그래서 2파이 R 대신에 호의 길이 L 대 60도일 때는 이 L이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360도 곱하기 L은 2파이 R 곱하기 60도가 되죠. 그래서 L은 얼마입니까?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60도가 되죠.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3분의 2파이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얼마입니까? 60 곱하기 60도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6이죠. 6이잖아요. 그죠? 6합성이니까 6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3분의 파이 R이죠. 3분의 파이 R이 되겠죠. 자, 그럼 앞에서 뭐가 있습니까? 라디안 각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디안 세타를 뭡니까? 라디안이죠.
자, 라디안 세타를 R분의 L로 정의했으니까 R분의 L이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 R이잖아요. 그죠? 약분해버리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뭡니까? 따라서 60도는 뭡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비례식이 성립하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뭐 20도면은 또 비례식만 곱해서, 그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각의 크기, 알파도, 여기 바로 뭡니까? 60분법이죠. 60분법에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나면 뭡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어떤 각에다가 60분법에다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파의 도가 있다. 알파가 도 있다. 그럼 이건 뭡니까? 180분의 파이 곱하기 알파를 하면 여기 그죠? 라디안이죠. 자,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이제 알파의 라디안이 있다. 이거 뭡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하기 알파를 하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도가 되죠. 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 반대로 라디안을 60분으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고치랬죠. 저 90도는 뭐랬습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2분의 파이가 90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5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5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그죠? 라디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라디안 각에 대한 다 파이가 붙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의 길이, 그죠? 호의 길이가 L은 R 세타,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2분의 RL, 그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죠? 반지름이 R이고, 그죠?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호도법을 주어져 있을 때, 요 호의 길이가 L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요 면적이 S입니다. 자, 그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먼저 호의 길이, 이거는 그죠? 앞에서 했죠? 앞에서 했는데,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자, 원을 생각할 때, 2파이죠. 호도법 2파이에 대한, 그죠? 각의 비율이죠. 2파일 때 호도법 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전체 길이가 얼마니까? 전체가 360도니까 전체 2파이R이죠. 2파이 R일 때에 비하면 뭡니까? 호의 길이니까, 요렇게 비례식을 계산해주면은, L은 뭐가 됩니까? R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그죠? 세타를 어떻게 우리가 정했죠? 라디안은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에,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라디안 각을 정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L은 R세타가 증명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니까, 넓이는 뭡니까? 파이R의 적합 공식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파이에 대해서 세타 각의 B가 뭐가 똑같습니까? 파이. 면적이죠. 파이 R이 제곱이 면적 아닙니까? 에 대한 S, 요 S에 대한 P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S는 얼마입니까? S는 2분의 1에다가 R의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시 뭡니까? L은 R세타니까 여기다가 L은 R세타를 대입하면 2분의 1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왜냐하면 증명이 되었죠. 요것도 왜냐하면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나면 이제 공식을 요거는 꼭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라디안 각을 주어져 있을 때 호의 길이 L은 R 세타가 되고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의 RL이라고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탄젠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열려 있습니다. 원이 있죠. 야, 중심이 열려 있죠. 중심이 이렇게. 이걸 이제 x축이고 이걸 y축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원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죠? 요 어떤 회전했을 때 요 각이 세타를 합시다. 세타를 할 때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을 뭐가 됩니까? 이렇게 적당히 뭡니까? x, y로 표시되겠죠. 요 길이가 y 값이고 요 길이가 x 값이 되겠죠. 요거는 반지름이 r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정의하냐니까 코사인의 세타를 이렇게죠. r분의 요 반지름에 대한 x축의 변화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뭡니까? 이 반지름에 대해서 y값의 어떤 변화량으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의 세타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나눠진 경우죠. 그럼 이걸 뭡니까? x분의 y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정의입니다. 정의. 이렇게 이제 출발된 뭡니까? 세 개의 함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요 답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코사인, 사인, 탄젠트 함수라고 정의하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이렇게 따로 정의됩니다. 자, 코사인을 나누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또 나누겠을 때 이 함수를 뭡니까? 새로운 함수를 시컨트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사인의 역수주 분의 1 했을 때에 이 함수를 뭡니까? 코시컨트 세타라고 나머지 탄젠트 세타를 뭡니까? 코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함수가 3개가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뭡니까? 역수를 그죠? 취하죠. 역수로부터 3개가 정의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x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총 상가함수는 뭡니까? 총 뭡니까? 상가함수 개수는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6가지 함수를 세타에 대한 상가함수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함수 6개가 정의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4분의 5파일 때, 요거 좀 라디안입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 세타, 시컨 세타,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4분의 5파이를 한번 볼까요? 4분의 5파이는 4분의 4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죠. 파이니까 결국 각 모양은 뭡니까? 4분의 파이 모양에 대해서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생각합니다. 1인 단위원을 생각하는 거죠. 단위원을 생각할 때 여기 뭡니까? 4분의 파이입니다. 45도죠?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면은 요 길이가 1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죠? 여기 4분의 파이 할 때 1대 1대 루트 2잖아. 그죠? 여기 루트입니다. 그죠? 근데 요 길이가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1이면은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은 이제 양변에 루트로 곱해지면 2분의 얼마입니까? 루트 2가 되고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1일 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모양을 요쪽으로 이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4분의 5파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바로 4분의 파이죠. 여기 파이니까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1이니까, 그죠? 1이니까 여기에 대한 모양이, 그죠?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코사인 세타 R분의 X 값이잖아요. 그죠? R이 1이니까 X가 얼마입니까? 이 값이잖아요. 그죠? R분의 X니까, 요 값이 X니까 X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돼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 값으로 정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이 1이고 Y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여기 Y가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니까 1이 되겠죠. 자, 시컨트 세타는 뭡니까?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시컨트 세타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코시컨트는 시컨트 사인이죠. 세타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코탄젠트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각이 뭡니까? 한 바퀴 뺑뺑뺑뺑 돌면 따라서 이 각들이 그죠? 앞에 정의 있죠. 코사인 세타는 R에 대해서 X값의 B고 사인 세타는 뭡니까? R분의 Y값의 B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 식을 통해서 그죠? 코사인, 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값을 이게 계산할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죠? 모든 각을 뭡니까?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하니까 그죠? 뭐랍니까? 좀 불편한 게 많겠죠. 그래서 기본되는 형태를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요 각을 특수각이라는 요 각을 특수각이다. 이 특수각에 대해서 이제 값들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러면 되죠? 30도, 60도.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죠? 45도, 45도. 45도는 1대 1대 루트라는 걸 알고 있고 자, 30도는 얼마입니까? 30도는 여기 루트 3이고 여기 2고 그죠?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 방법입니다. 그죠? 요 각은 이제 실제 각을 구할 때는 요 방식대로 구하는데 이게 일일이 이렇게 하니까 힘드니까 암기하고 있으면 편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특수각에 대해서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암기 방법입니다. 이게. 암기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코사인이 이렇게 되죠. 자, 코사인은 그만 있죠. R분의 X라 했죠. 여기 코사인이죠. 사인은 뭐가 됩니까? R분의 Y라 그랬으니까 여기 사인 필기체로 S입니다. 여기 사인입니다. 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는 T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탄젠트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의 요거는 30도죠. 요거는 45도고 요거는 60도고 요거는 90도가 되고 0도가 되겠죠. 사인의 30도는 얼마입니까? 사인 30도는 사인이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그래서 루트 2분의 1. 이고,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사인 60도는 이렇게 되겠죠. 사인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인의 30도는 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럼 사인의 45도는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죠?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의 60도는 사인 60도는 이렇게 봐야 돼요. 멀리 가야 되죠. 이거분의 이거는 2분의 루트 3. 루트 3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의 90도는 1, 0. 나머지는 그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에서 그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암기를 내야 되는데 암기하니까 그죠? 이렇게 암기하기 힘들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함수 6개가 정의되어 있고, 그 상가함수 6개에 대해서 특수각 있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 특수각에 대해서 각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계산이 되지만은, 편리상에서, 그죠? 암기를 하면 좋겠다. 그 암기하는 방법은 뭐죠? 이 그림 두 가지를 가지고 암기하면은, 쉽게 외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가함수의 중요한 공식입니다. 코사인, 사인, 탄제에 대해서 다음 식이 존재한다. 되어 있죠.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이죠. 자, 반지름 1입니다. 원의 방식은 얼마입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죠. 우리가 관계식이 얼마입니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y는 얼마입니까? r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대입하면 되죠. r의 제곱 여기 반지름이 r이죠. 자, 반지름이 r입니다. r이 저기 반지름이 그죠? 그래서 x제곱의 y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r의 제곱 사인의 제곱 세타는 뭡니까? r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반지름이 r인 원주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의되어 있죠. 정의되어 있으면 그 상호관계는 그죠?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항상 1이다 라는 걸 그죠?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의되어 있죠. 탄젠트는 코사인 플러스 사인 세타 이거는 그죠? 우리가 정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어떤 가격이 뭡니까? 코사인 사인 가격이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은 그 곱하기 된 값은 얼마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어진 식에 대해서 양변에 이제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은 9분의 1이 되겠죠. 앞에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1을 대입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름값이 나오고 코사인 사인 세타는 뭡니까? 마이너스 9분의 4다라는 그죠? 식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 주기성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가 주기함수라는 이야기는 그죠? periodic function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계산할 때 그 값이 원래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p만큼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p 값을 대입하니까 xp가 되더라는 거죠. 이때 상수 p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를 함수 fx에 주기를 한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기가 p라는 이야기는 x 플러스 p 되고 p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반복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1년 같으면 뭐가 됩니까? 1년은 주기가 뭡니까? 뭐 4분기로 같으면 뭐 3달씩 같으면 뭡니까? 3달 그죠? 우리 1년은 365일이 주기죠. 365일에다가 다시 하루 지나면 다시 그죠? 1월달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시계는 뭡니까? 시계는 한 바퀴죠. 60분이죠. 그죠? 60분 돌아오면 다시 한 바퀴 도는 식으로죠. 그래서 이제 일단 주기라는 것은 어떤 값을 왔을 때 처음으로 돌아오는 뭡니까? 그 어떤 양을 그죠? 주기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는 그죠? 삼각 함수는 뭡니까? 주기함수이다. 삼각함수는 그죠? 주기함수다. 자, 이 주기함수라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코사인 x고 y는 사인 x고 y는 탄젠트 x죠. 자, 정의역이 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의역이 세타로서 그죠?
각입니다. 각이고, 그죠? 이 각에 대해서 뭡니까? y값의 변화량들이, 그죠? 바로 이 상가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가함수 정의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값에서 여기 움직일 때,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세타, 정의역이 세타라 그랬죠? 그래서 정의역을 세타를 이렇게. 그죠? 정의역 세타 각을 이렇게 X축에 이렇게 놨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Y값을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제가 그래서 코사인 세타 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요 각이 뭡니까? 코사인 때는 0도죠. 그죠? 0도. 여기 0도일 때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y 길이가 1이죠. 그죠? 1. y값 길이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0도일 때는 자, 0도일 때는 y값 1이죠. 그래서 y값 길이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각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움직이다가 몇 도입니까? 여기 90도가 되죠. 자, 90도 각이 딱 되게 되면 y값이 얼마입니까? 제로잖아. 그죠? 그래서 쭉 감소되죠. y값이 이렇게 감에 따라서 그죠? y값이 이렇게 감소되죠. 그죠? 이렇게 감소되죠. 이렇게 감소다가 90도일 때 y값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다시 뭐 합니까? y가 마이너스죠. 여기 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y값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가 이 몇 도입니까? 이게 180도죠. 180도가 되면은 여기 y값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넘어오면은 뭡니까? 쭉 해서 한 바퀴 돌아서 2파이 여기서 0도죠. 여기 90도, 180도, 270도일 때 y값이 제로죠. y값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여기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여기 다시 2분의 파일 때, 그 다음 한 바퀴 돌면은 1이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면서 나오는 y값의 자치가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반복이죠. 여기까지 한 바퀴는 여기서 넘어가면 반복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시 뭡니까? 반복이죠. 그래서 이제 주기가, 그죠? 주기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다르고 여기서 다시 또 뭐가 됩니까? 여기서 2파이까지가 또 반복되겠죠. 그래서 반복되므로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가 2파이라는 얘기죠. 주기가 2파이죠.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는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사인 출발하는데 자 여길 때 사인일 때 각이 제로죠. 각이 제로이면은 사인 값은 y값은 제로잖아. 그죠? y값 여기 y축이니 y값이 제로죠. 그래서 제로가 됩니다. 자 각이 커집니다. 각이 커지면서 각이 90도가 됐다. 그럼 y값 1이죠. 90도가 되면 1이잖아. 그죠?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다시 뭐가 됩니까? y값이 줄어들죠. 그래서 180도가 되면 다시 제로가 됩니다. 다시 가다가 270도 오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한 바퀴 돌면 됐어. 그죠? 뺑 돌아서, 요까지가 한 바퀴 도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가 2파이죠. 즉 말해서 말입니다. 사인의 세타 더하기 2파이는 뭐가 똑같습니까? 사인의 세타 값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사인 값은 2파이 넘어가서 주기가 2파이 넘어가면서부터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죠. 즉 말해서 또 코사인의 얼마입니까?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뭡니까? 코사인의 세타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값이 p가 아까 p가 주기죠. 여기 바로 p가 되고 여기 바로 주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탄젠트 값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정했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사인을 나눕니다. 그죠? 자, 나누면 뭐가 되면 0도일 때 한번 볼까요? 자, 0도일 때 0분의 1이라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죠? 0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이 0일 때 1이죠. 그 1분의 0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면 이 0이면 얼마? 코사인 1이잖아. 그죠? 그래서 1분의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0 세타가 0도이면은 뭐가 됩니까? 1분의 0이므로 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0이 됐습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갑니다.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면은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볼까요? 자, 2분의 파이 가면 코사인 세타는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거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는 2분의 파이로 가면은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있으면 이거는 0으로 가까이 가고 이거는 1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모양이 뭐가 됩니까? 0분의 1 모양. 0분의 1은 뭐가 됩니까? 무한대죠. 수렴할 때. 그래서 여기 무한대로 가요. 여기 무한대. 이렇게 무한대로. 여기 정근선이죠. 정근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사인 세타 값에서 그죠? 이렇게 각을 대입해 주버리면은 코사인이 0이 되는 부분, 코사인 0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정근선이 되는 거죠. 코사인 0이 되는 부분이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그죠? 정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정근선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주기는 얼마입니까? 주기는 파이가 되죠. 파이면서 이 반복된다 아닙니까? 그죠? 파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다. 즉 말해서 탄젠트 세타 플러스 파이 값을 내주면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게 바로 주기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가 뭡니까? 뭐죠? 요거는 뭡니까? 여기 2파이죠. 여기 2분의 3파이고 여기 파이고 여기 그죠? 2분의 파이가 되죠. 이걸 갖다가 그죠?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 그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그 정근선 있죠?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에서 (0이고) 그죠? 파이죠. 여기 바로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고 요거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고 코사인 함수의 주기도 2파이가 그죠? 주기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주기는 그죠? 파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방식하고 개형들은 다 정의로부터 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지지만은 이것들을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면 어떤 문제를 풀 때 너무 느리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를 해야만이 응용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적용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전면치로 그죠? 그래프 개형 정도는 암기하고 주기가 그죠? 이렇다 하는 것도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에 대한 그죠? 정말해서 처음부터 생각하면은 각에 대해서 그죠? 각을 뭡니까? 정의하는 방식은 육식분법, 호도법 두 가지가 있고 호도법에 대해서 삼각함수가 정의되고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다음에 주기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상가함수의 이제 뭐 덧셈 정리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 응용적인 분야도 또 이제 4주차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4주차 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